이곳은 경북도청 콘서트홀. 유난히도 더운 어느 여름날, 캄보디아에서 온 27명의 왕립 합창단원들이 땀을 흘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이어진 고된 연습과 리허설로 모두가 지쳤지만 그들 중 단 한 명도 불평하는 이는 없습니다. 긴 시간이 흐른 뒤 지휘자가 마침내 지휘봉을 내립니다. 드디어 녹음이 끝난 것입니다. 순간 환호성과 박수갈채가 터져나와야 할 텐데 놀랍게도 그들의 눈가에는 하나 둘 눈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콘서트홀 전체가 울음바다로 변해버립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째서 이들은 눈물바다를 이루며 서러워하는 것일까요? 이야기의 시작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살고 있는 소니타입니다. 캄보디아의 심장부에 자리한 프놈펜은 항상 활기가 넘치는 도시이자 캄보디아 사람들의 여유로운 일상을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저희 집은 프놈펜의 북적거리는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고즈넉한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집 주변에는 커다란 나무들이 늘어서 있어 마치 작은 숲속에 사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아빠는 프놈펜에서 여러 가게와 사업체를 운영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가족 돌봄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저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셨는데 그것이 때론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없는 집안의 장녀였던 제게 가업을 잇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유명하진 않으시지만 글쓰기를 하시는 작가셨습니다. 새 작품이 완성되면 엄마는 늘 저에게 읽어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와 행복한 이야기에 빠져들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던 시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노래 부르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주말이면 집안 곳곳에 제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아빠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시며 한숨을 내쉬셨지만 엄마는 늘 미소를 지으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후 아빠께 제 꿈을 말씀드렸습니다.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중에 캄보디아 왕립 합창단원이 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빠는 크게 반대하셨습니다. 가업을 이어가기를 바라셨기에 제 음악적 꿈을 반길 리 없었고 그로 인해 아빠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늘 제 편이었습니다. 아빠가 계실 때는 음악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지만 아빠가 출근하시면 엄마는 제게 성악 레슨을 받게 해주셨고 피아노와 음악 이론도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음악의 세계로 함께 빠져들곤 했습니다. 이렇듯 엄마의 끊임없는 응원 덕분에 저는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에야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학교에서 큰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집에서만 노래 연습을 해왔기에 많은 이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발표회가 열리는 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저는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족석에서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보였고 그 옆에는 생각지도 못한 아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오실 줄은 몰랐기에 그 순간 저의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빠에게 제 진심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였기에 연습한 노래를 더욱 열정적으로 불렀습니다. 제가 부른 곡은 캄보디아의 전통 노래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자주 들었던 곡이었고 특히 아빠가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였습니다. 무대에 올라 첫 음을 냈을 때 잠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곧바로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노래가 진행될수록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고 노래에 완전히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소절이 끝나고 저는 숨을 가다듬으며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의 침묵이 흐른 뒤 객석에서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엄마는 눈가를 적시며 박수를 치고 계셨고 아빠는 눈을 감은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아빠에게 다가갔을 때 아빠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잘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아빠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빠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빠는 많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아빠는 엄마와 저를 거실로 부르셨습니다. 소니타, 오늘 너의 노래를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네가 정말 이 길을 가고 싶다면 이제부터는 너를 막지 않겠다. 아빠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의 갈등과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빠는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빠는 저의 꿈을 인정해 주셨고 더 이상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음악 공부를 적극 지원해 주셨고 공연이 있을 때는 직접 오셔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아빠의 변화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저는 더욱 열심히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의 지원 덕분에 저는 공부와 노래 연습에 전념할 수 있었고 그 결실로 캄보디아 왕립예술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캄보디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예술교육기관으로 재능 있는 학생들이 대거 몰려오는 곳입니다. 대학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성악과 음악 이론을 공부하며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특히 성악 레슨은 매우 엄격했고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고 무엇보다 제 꿈을 이룰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끝에 드디어 졸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졸업 공연을 준비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저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연 당일 저는 최선을 다해 무대에 섰고 관객들의 힘찬 박수와 환호를 받았습니다. 왕립예술대학교의 졸업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제 꿈을 향한 도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에도 도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목표는 캄보디아 왕립합창단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합창단 오디션은 그야말로 치열한 경쟁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재능 있는 많은 사람이 이 자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오디션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불안과 긴장이 뒤섞인 상태로 거울 앞에서 목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한 탓인지 목이 따끔거리고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고 스트레칭을 해봤지만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니타, 너라면 할 수 있어. 네 목소리는 정말 아름다워.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았기에 엄마의 따뜻한 격려도 저의 불안감을 해소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오디션장이 있는 건물에 도착했을 때 대기실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긴장을 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앉아 묵상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반복해서 노래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 상태가 나쁜 만큼 최대한 목소리를 아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차례가 다가오자 심장이 북소리처럼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불리워 오디션 무대에 올라섰을 때 눈앞에 밝은 조명과 심사위원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저를 압박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노래를 시작했지만 첫음부터 목에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평소 같지 않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모든 열정을 다해 노래했지만 속으로는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심사위원들의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그들은 평가를 위해 메모를 하는 것 같았고 저는 조용히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 이번 오디션에서 실패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밀려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결과 발표일, 저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있었습니다. 합격이라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감격과 기쁨이 밀려왔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따라 세상이 달리 보였습니다. 길가의 나무들까지 반짝이는 듯했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만 느껴졌습니다. 첫 출근 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긴장감을 안고 캄보디아 왕립합창단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많은 단원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인사를 건네며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분이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오디션 심사위원 중 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으시며 손짓하셨습니다. 소니타,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리고는 조용한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저를 바라보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5년 전부터 왕립합창단의 지휘를 맡고 계신 한국인 교수님이셨습니다. 이름은 유성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소니타, 먼저 합격을 축하합니다. 오디션 당일 소니타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립예술대학교 졸업 공연 때 소니타의 노래를 들어봤기 때문입니다. 그때 소니타의 노래로 인해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고 오디션장에서 다시 보게 되어 정말 반가웠습니다. 또한 최상의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열정을 다해 노래하는 소니타의 모습에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진정한 실력과 열정을 믿었기에 소니타가 합창단에 꼭 필요한 인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분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노력과 고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유성준 지휘자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 열정을 잃지 말고 계속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저는 소니타를 믿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큰 감사와 함께 다짐했습니다.
저를 믿어준 유성준 지휘자님과 제 자신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날의 대화는 큰 용기와 동기부여가 되었으며 소중한 기억이자 앞으로 나아갈 큰 힘이 되었습니다. 왕립 합창단 생활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연습과 공연 준비로 인해 지치기도 했지만 그 속에서 얻는 보람과 성취감은 무엇과도 비길 수 없었습니다. 특히 공연 후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전역을 돌아다니며 각 지역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에 늘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특별한 프로젝트가 제안되었습니다. 바로 캄보디아 국가를 새롭게 녹음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유성준 지휘자님의 아이디어로 시작되었고 한국의 경상북도와 협력하여 진행되는 큰 행사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용 중이던 캄보디아 국가 음원은 1969년에 녹음된 음원이었습니다. 녹음 당시 캄보디아에는 서양식 오케스트라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캄보디아 전통악기만을 사용해 아날로그로 녹음했습니다. 그렇게 녹음한 음원을 50년이나 사용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번 녹음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목소리로 새로운 국가 음원을 완성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프로젝트가 실행되기까지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의 연속이었다고 했습니다. 처음 유성준 지휘자님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프로젝트였지만 정작 캄보디아 음악인이나 공무원조차 부정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한국인 한 분의 노력으로 인해 캄보디아 국가를 새롭게 녹음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한국 경북도청의 도움으로 오케스트라 반주와 녹음 장소를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녹음한다는 소식에 우리 합창단원 모두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흥분한 우리들의 모습을 지켜보시던 유성준 지휘자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캄보디아 국가를 한국에서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녹음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녹음에 앞서 국가를 완벽히 연습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부터 바로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의 연습은 그야말로 치열하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어지는 연습은 우리의 체력과 인내심을 시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각자의 소리가 따로 놀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의 목소리로 어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습 중간중간 우리는 목을 풀기 위해 따뜻한 물을 마시고 목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유성준 지휘자님은 우리에게 목 상태를 항상 최상으로 유지하도록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분의 철저한 지도 덕분에 우리는 점점 더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연습실 밖에서도 우리의 연습은 계속되었습니다. 집에서도 길을 걸을 때도 우리는 끊임없이 노래를 연습했습니다. 특히 녹음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힘을 냈습니다. 마침내 출국 이틀 전 마지막 연습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친 몸을 이끌고 연습실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열정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습니다. 유성준 지휘자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합시다. 지휘자님의 격려에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목소리는 하나가 되어 연습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노력이 결실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그동안의 고생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으로 가기 전날 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쌌습니다. 푸놈펜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인천공항의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항은 마치 하나의 작은 도시 같았고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하는 동안 잘 닦인 도로와 현대적인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첫인상은 그야말로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후 저는 첫 한국 음식으로 매콤한 소갈비찜을 먹었습니다. 그 맛은 정말 잊을 수 없을 만큼 훌륭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음식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고 특히 매콤한 맛이 입맛에 딱 맞았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는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수박을 좋아하는 저는 한국의 수박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캄보디아의 수박은 혼자서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작지만 한국의 수박은 정말 컸습니다. 그 크기만큼이나 달고 시원했습니다. 다만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점은 단점이었습니다. 녹음 당일,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경북도청 콘서트홀은 이미 우리가 도착했을 때부터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합창단원들과 경북 도립교향악단 단원들이 모두 모이자 그 큰 무대가 가득 찼습니다. 우리 합창단원들의 얼굴을 보니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그 속에는 기대와 설렘도 가득한 듯 했습니다. 리허설 시간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각 파트의 연주와 합창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했기에 모두가 더욱 집중해야 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에서 모두가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리허설을 마칠 즈음 우리는 비로소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녹음이 시작되기 전 우리는 잠시 휴식을 취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 순간이 오기까지의 여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캄보디아 국가 녹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소절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그동안의 노력과 열정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녹음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노래했고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합창은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질 때 우리는 모두 숨을 죽이며 그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녹음이 끝난 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순간의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몇몇 단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저 또한 감격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했는지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순간 캄보디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과 한국인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부터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고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경북도청 콘서트홀에서 녹음을 준비하며 만난 한국인들은 언제나 미소로 우리를 대하며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 덕분에 우리는 캄보디아 국가 녹음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은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가 있었기에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 프로젝트를 기획해 주신 유성준 지휘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도와주신 한국의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큰 영감이 되었고 앞으로의 제 인생 여정에 힘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녹음을 위해 방문했지만 반드시 다시 한국을 찾아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저희 캄보디아는 이번 파리 올림픽에 육상과 수영을 포함해 총 3명의 선수가 출전했는데요. 비록 메달 획득은 쉽지 않겠지만 만약 3명 중 1명이라도 금메달을 따게 된다면 한국인 유성준 지휘자님의 아이디어로 시작되어 한국과 많은 한국인들의 도움으로 새롭게 녹음된 캄보디아 국가가 파리에 울려 퍼지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 순간이 온다면 정말 감격스러울 것 같네요. 끝으로 다시 한번 한국과 한국인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캄보디아인들은 한국인들의 도움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 왕립 합창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니타님의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50년 전 아날로그로 녹음된 캄보디아 국가를 자신의 목소리로 새롭게 녹음하게 된 일은 정말 영광스러운 경험이었을 것 같네요. 저 또한 이런 중대한 일에 한국인 지휘자님을 비롯해 경북도청과 한국 공무원분들이 도움을 드렸다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럽게 느껴지네요. 소니타님께서 캄보디아 왕립 합창단원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열정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그리고 나중에 꼭 다시 한국을 방문하셔서 좋은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니타님의 사연을 들어보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해주신 댓글은 다음 영상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방금 시청하신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감동 PD 영상이 처음인데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사연을 읽어드린 저는 감동 PD 강나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좋아하실 만한 해외 감동적인 사연을 많이 발굴해서 재미있고 감동적인 영상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